그날 부모님은 나를 할머니 집 문 앞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넌 여기서 살아. 우리는 내가 필요 없어. 그 말은 내 가슴에 영원한 칼자국을 남겼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미 그들의 얼굴을 잊을 만큼 오래 살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나를 짓밟은 무기였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때 나는 9살, 학교에서 돌아오니 부모님의 차가 사라지고 문 앞에 내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를 끌어안았지만 그 품은 차가웠다. 그놈들이 왜 내가 필요 없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말수가 적어졌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고 선생님은 상담을 권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부모님은 이미 나를 버렸고 세상은 그걸 받아들였다. 할머니는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썼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내 학비를 대고 옷을 사줬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 매일 밤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질문은 내 안에서 썩어가는 상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질문을 억누르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 애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임랭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녀는 속삭였다. 그놈들. 내가 잘 사는 걸 봐야 해.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잘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잃어버렸다. 장례식 날 그들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잘생긴 얼굴로,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오랜만이구나, 은지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들은 할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왔다는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작은 집과 약간의 저축을 남겼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깨졌다. 필요 없어라는 그 말은 이제 내 무기가 될 터였다. 나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들은 불편해 보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그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링크드인에서 그의 프로필을 찾았고 페이스북에서 가족 사진을 봤다. 그들은 나 없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동생이 있었고 아내다니 새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재혼해서 부유한 남자와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 완벽함이 내 손으로 무너질 테니까. 첫 번째 단계는 정보를 모으는 거였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추적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와 우연히 만난 척 연락했다.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사회 모임에서 활발했다. 나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매일 밤 나는 그 메모를 보며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지? 돈 때문. 편함 때문. 그 질문은 이제 분노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사회에서 복수는 법과 도덕을 이용해야 한다. 직접 손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할머니의 유언장을 확인했다. 그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겼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노렸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부모님께서 유산 분배를 주장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그럴 자격이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그들은 포기한 자녀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긴 거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내 안에서 불을 지폈다. 나는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세금 기록, 이혼 서류. 공공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많았다. 아버지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 전에 빚이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매일 출근하면서 나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회사에서 동료들은 나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보호막이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미러 앞에 서서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미소 짓는 법, 그 미소 뒤에 숨긴 칼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과 접촉했다. 우연히 만난 척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 그는 놀랐다. 은지. 내가 어떻게, 나는 웃었다. 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안도하는 듯 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랑했다. 새 가족이 생겼어. 내 동생은 똑똑해.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아니야? 어머니도 만났다. 쇼핑몰에서. 어머니 그녀는 창백해졌다. 너 살아 있었구나. 그 말은 나를 죽였다. 살아 있었구나. 나는 그 말을 메모했다. 그들의 약점을.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잠이 줄었고 식욕이 없어졌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갈등이 있었다. 이게 맞아? 그냥 잊고 살면 안 돼. 그 생각은 매일 왔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사라졌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는 그들이 느낄 차례다. 그 만남들은 시작이었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나는 그의 회사 문제를 알았다. 그는 부하직원을 괴롭힌 적이 있었다. HR에 보고된 건 아니지만 소문이었다. 나는 그 소문을 이용했다. 익명으로 회사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관리자가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을 심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 누가 나를 노리는 것 같아. 나는 위로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쾌감을 느꼈다. 그 쾌감은 중독이었다. 어머니 쪽은 더 미묘했다. 그녀는 사회 모임에서 인기 있었다.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그녀의 과거 빚을 파헤쳤다. 재혼 전에 빌린 돈, 아직 갚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나는 채권자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새 주소는 익명으로. 곧 그녀의 집에 추심원이 왔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지야, 도와줄 수 있니? 옛날 일이 다시. 나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이 과정은 나를 소모시켰다. 매일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도두는 왔지만 나는 억눌렀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나를 위해 희생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승진이 미뤄졌고 어머니는 모임에서 소외됐다.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그들의 비밀번호를 유추했다. 생일, 이름. 그들은 그렇게 멍청했다. 이메일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썼다. 그 애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 그 애? 나는 그걸 읽으며 떨었다. 분노로. 이제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아버지의 새 가족을 노렸다. 동생은 고등학생이었다. 똑똑하다고. 나는 그의 학교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의 아버지가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퍼졌다. 동생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성적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왔다. 은지, 그는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부정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 의심은 긴장감을 더했다. 그는 똑똑했다. 나를 시험했다. 할머니 유산은 어때? 나눠줄 생각 없니? 나는 웃었다. 유산. 그게 왜요? 그는 물러났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더 약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만났다. 은지,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그 말은 늦었다. 나는 그녀의 재혼 생활을 파괴했다. 남편에게 그녀의 과거를 알렸다. 익명 편지로. 당신 아내가 그는 화가 났고 이혼을 언급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하지만 나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내 안의 갈등은 커졌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할머니가 멈춰라고 말하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나는 계속했다. 왜냐하면 멈추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듯 살게 될 거다. 그들은 반격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산 소송을 걸었다. 버림받은 게 아니야? 맡긴 거지.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차갑게. 그들은 필요 없어라고 했어요. 판사는 나를 봤다. 그들의 주장은 약했다. 하지만 소송은 나를 지치게 했다. 돈이 들었고 시간이 들었다. 어머니는 친구들을 통해 나를 압박했다. 내가 너무하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아버지의 세금 탈루. 나는 세무서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이 단계에서 나는 텐렌해졌다. 동생에게 직접 연락했다. 형제야, 우리 아버지가 나는 거짓을 섞었다. 그는 믿었다. 가족이 분열됐다.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다. 친구 하나가 너 미쳤어?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복수로 가득 찼다. 사랑. 일. 다 포기했다. 소송은 계속됐다. 법정에서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너는 우리 피를 이어받았어. 왜 이렇게 해? 그 말은 웃겼다. 피. 그 피가 나를 버린 피인데? 나는 대답했다. 피 때문에 버림받았죠. 판사는 증거를 요구했다. 나는 할머니의 일기를 제출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말이 적혀 있었다.
그 애는 필요 없어. 그건 결정타였다.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울었다. 은지, 제발. 하지만 나는 지나쳤다. 소송에서 이겼다. 유산은 내 거였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걸 잃었다. 잠을 잃고, 식욕을 잃고, 인간성을. 이제 복수는 절정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세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벌금이 부과됐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새 가족은 그를 떠났다. 동생은 너 때문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읽고 삭제했다. 어머니의 이혼이 확정됐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됐다. 모임 친구들은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왜 나를 이렇게 해?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 살아 있었구나라고 하셨죠? 이제 어머니가 느껴보세요. 그들의 삶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다. 밤에 나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이게 맞아? 할머니가 원한 건 이거야. 도두는 강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긴장감이 고조됐다. 매일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들이 나를 해칠까? 그 생각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나를 불렀다. 나는 갔다. 은지,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게 뭐죠? 그녀는 울었다. 그 울음은 내 안을 파헤쳤다. 하지만 나는 떠났다. 이제 나는 그들의 최후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과거 범죄. 젊었을 때의 사기. 나는 증인을 찾았다. 옛 동료. 그들은 증언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동시에 나는 내 삶을 돌아봤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복수 때문에 집중하지 못해서. 친구들은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 이게 복수인가? 나도 잃는 거?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왜냐하면 멈추면 모든 게 헛되니까. 아버지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전직 관리자, 사기 혐의 이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TV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꼈다. 공허. 어머니는 거리로 나앉았다. 나는 그녀를 봤다. 우연히.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눈빛은 죽은 눈빛이었다. 내 안의 갈등은 절정이었다. 너는 괴물이 됐어. 그 생각은 매일 왔다. 하지만 나는 부정했다. 그들은 나를 만들었어. 체포 후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감옥에서. 은지,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읽고 찢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을 갉아먹었다. 내가 한 짓 맞아. 내가 한 짓. 어머니는 쉼터로 갔다. 나는 그곳을 알았다.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 왜? 모르겠어. 아마 마지막 자비일까? 하지만 그 자비는 나를 더 괴롭혔다. 왜? 그들은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후유증이 시작됐다. 나는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는 PTSD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복수의 PTSD. 밤에 악몽이 심해졌다. 부모님의 얼굴, 할머니의 얼굴, 내 얼굴. 모두 뒤섞여. 그들은 여전히 똑똑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반소장을 냈다. 딸의 괴롭힘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이 퍼졌다. 내 회사 동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나는 다시 싸워야 했다. 어머니는 인터뷰를 했다. 지역 신문에 버림받은 딸의 복수 그녀는 피해자로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분노했다. 피해자. 너야. 이 반격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도두했다. 멈출까? 하지만 아니.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아버지의 감옥 동료에게 연락. 돈으로 정보를 샀다. 그는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그걸 경찰에 제보. 어머니의 쉼터 생활. 나는 그녀의 친구를 통해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가 사기꾼이야. 그녀는 쫓겨났다. 이제 그들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나도. 돈이 바닥났고 건강이 나빠졌다. 할머니의 유산은 소송으로 날아갔다. 내 아내 변형은 완성됐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미소는 가짜였고 말은 계산됐다. 그들은 나를 직접 찾아왔다. 아니,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지만 동생이 왔다. 형, 왜? 그는 울었다. 그 울음은 나를 찔렀다. 그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피였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가, 너도 필요 없어.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말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무너졌다. 울었다. 이게 끝인가? 복수가 나를 죽였어. 하지만 다음 날 나는 일어났다.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추가 기소가 됐다. 그는 더 오래 감옥에 있을 터였다. 어머니는 거리에서 살았다. 나는 그녀를 봤다. 비를 맞으며. 하지만 지나쳤다. 내 삶은 엉망이었다. 직장 없고, 친구 없고, 가족 없고. 할머니의 사진만이 위로였다. 하지만 그 사진조차 이제 비난처럼 느껴졌다. 동생은 다시 왔다. 도와줘. 아버지 때문에 나도 그는 학교를 그만뒀다. 나는 그를 봤다. 나와 닮았다. 그게 싫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줬다. 왜? 모르겠어. 아마 마지막 인간성일까? 하지만 그 돈은 내게 후회를 남겼다. 왜? 그는 적이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송을 걸었다. 정신적 피해 웃겼다. 누가 누구에게? 법정에서 나는 다시 증언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물었다. 당신은 왜 복수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답은 내 안의 어둠이었다. 소송은 기각됐다. 하지만 나의 명성은 망가졌다. 사람들은 나를 복수귀라고 불렀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파괴됐고 나도. 밤에 나는 생각했다. 임랭이 나빴어. 하지만 복수는 더 나빴어.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다.
할머니의 무덤에 갔다. 할머니, 이게 맞아요. 바람만 불었다. 내 안의 텐레는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나는 그들의 소식을 검색했다. 아버지는 병들었고 어머니는 사라졌다. 동생은 성공했다. 내 돈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나를 피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새 직장, 새 집,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꿈에서.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희미했다. 하지만 내 얼굴은 미러에서 보는 건 낯선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소식이 왔다. 그녀는 죽었다. 노숙 중에.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왔다. 병들어.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은지, 만나자. 나는 거절했다. 동생은 성공한 변호사가 됐다. 아이러니하게. 나는 이제 혼자 산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패배였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빈 껍데기?